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는데요. 지난해 4월 탄핵 무렵 업무용 PC 1000여 대 초기화에 앞서 내란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컴퓨터가 초기화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경찰이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 대가 초기화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초기화 계획이 담긴 파면 대비용 플랜 B가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로부터는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란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넉 달 전인 재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부속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컴퓨터 자료가 대거 지워진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된 뒤 두 번째 표결이 추진되던 시기입니다. 부속실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라 불법 계엄 자료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PC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지난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러 부속실과 관저 컴퓨터가 초기화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재작년 12월 컴퓨터 초기화 경위를 묻는 MBC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PC 초기화는 대통령실 인수인계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설 연휴 귀경길 정체가 오늘 절정에 달했고 차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체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 도로에 낀 살얼음 등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귀경길 고속도로 CCTV를 보면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청주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행선 차량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입니다. 서초 나들목까지 상행선 차량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 서너 시쯤 절정이었던 정체는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출발할 경우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 도착까지 부산에선 5시간 4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5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 3시는 돼야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귀성길 고속도로는 정체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한국고속도로는 설날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이 615만 대로 닷새 연휴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작년 연휴보다 하루 짧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승용차 위로 SUV 차량이 올라타 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체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완주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용암 3터널 안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선 SUV 차량과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많아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에선 도로 살얼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영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SNS를 통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력을 다해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 5,500선까지 뚫으면서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요. 너무 오른 것 같아 걱정이고 뭘 사야 할지 막막하다면 ETF, 즉 상장지수 펀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우량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투자 동아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대박 종목 하나를 콕 집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닌 산업 전체를 담은 ETF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딴 게 좋을까를 어떤 이렇게 고민하는 기보다 그냥 ETF 담으면 사실 마음이 편하긴 하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때도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산업을 이제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이제 반도체 ETF 조금 더 샀습니다. 이런 바구니 투자의 성과는 대통령의 계좌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며 시장지수 ETF를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4천만 원을 넣고 매달 적립식 투자를 병행했는데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한 현재 수익률은 100%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TF는 일단은 저는 그냥 밀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음식이 되듯이 여러 종목들이 잘 어우러져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산업군별로 선택지도 많습니다. 반도체 펀드 아니면 이제 로봇 펀드 아니면 조선 방산 펀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상품이 지금이라도 ETF를 통해 투자에 입문해도 괜찮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주력 산업의 가치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분석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싸기 때문에 해외 동종에 있는 반도체 기업보다 한국 기업들이 쌉니다. 올해는 반도체가 영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늦게 진입한 만큼 남들보다 빨리 벌겠다는 조급함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수 변동폭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금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는 원금 손실 위험도 커져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설만큼은 버림받는 반려견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만 모두 6천 마리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는데요. 긴 연휴에 반려동물을 맡길 곳을 찾는다면 최대 열흘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얀 아기 강아지가 장난감을 물고 드러누워 놉니다. 귀여워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 지난해 7월 문세롬 씨 부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백고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길에서 발견된 뒤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락사되기 직전에 입양센터로 왔습니다. 운명처럼 딱 보자마자 제 인생은 이 강아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난해 백고미를 포함해 이 센터에서 100여 마리 넘는 유기견이 새 가족에게 입양됐습니다. 플랜카드로 환영해 이런 거 하면서 누군가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고. 하지만 명절이면 걱정도 커집니다. 연휴에 버림받거나 길 잃은 반려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3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동물 수가 좀 많이 증가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동물한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한 거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는. 여행지에 슬쩍 두고 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는 사람까지.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5,900마리가 넘습니다. 엿새간 황금 연휴였던 2023년 추석엔 1,000마리에 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지자체의 돌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애견 유치원과 호텔은 50곳.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나 1인 가구라면 최대 열흘간 무료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몰랐다. 또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